이러한 정책의 개선을 통해서 원래 취지대로 전 국민이 리츠로 소액을 투자해서 건물주가 돼서 안전하게 부동산의 임대 소득을 향유하고 국민 소득이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6월 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과 그로 인한 변화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츠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도간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PFV, 즉 프로젝트 금융회사가 활용이 되는데요. 이는 자본 비율 규제가 없어서 개발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리츠는 30% 이상의 주식 공모 의무가 있어서 국민이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자기 자본의 2배까지만 차입을 할 수 있어서 재무 건전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단계에 한정되어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줄이며 주식 공모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리츠는 인가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업에 대한 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인가를 등록으로 전환하는 절차 간소화 등 이런 규제 완화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식 공모 의무 기간을 준공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개발 이익의 실현을 늦출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현실화된 공실 문제들이 매우 크죠. 이를 고려할 때는 기간 연장은 투자자들에게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이 되더라도 33%의 최소 자본 비율 규제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 리츠가 PFV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PFV가 리츠에 비해서는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리츠가 근본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PFV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리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리츠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주목할 만한데요. 리츠는 배당 수입뿐만 아니라 자본 이득도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리츠의 확장성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는데요. 헬스케어라든지 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자산에 대한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 리츠와 비상장 리츠의 합병을 허용하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배당의 의무를 완화해서 기존에는 90% 이상의 의무 배당을 해야만 했거든요. 더 좋은 부동산을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배당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규제 완화와 함께 신규 자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대책에서 주요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를 추진하는데요. 허그와 함께 본 PF로 전환되지 못한 부실 사업장을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가 인수를 해서 진행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완성을 리츠로 하는 거죠. 여기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참여 조건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설 실적이 3년간 300세대가 되는 시공사여야 됐는데 5년간 300세대를 시공을 했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CR 리츠를 도입을 해서 이 모기지 보증을 활용해서 허그와 함께 이 미분양 주택을 분양을 해서 리츠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탁사가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미분양 주택을 CR 리츠가 매입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CR 리츠로 미분양을 해소하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게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 한 20년 이상 들어올 수 있는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려면 이 공공택지라든지 이제 이 허그 기금 출자를 해서 이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리츠에서 생기는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 아파트에서 생긴 수익을 임차인과도 공유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형 부동산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리츠가 대출형 부동산 리츠로 투자를 했을 때에는 이 금융 시스템,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리츠의 동조화 경향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내용을 사실 임대 아파트를 개발하는 동안은 무수익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출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 개발 기간 동안 수익이 창출이 돼서 이건 금융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것으로 수익이 다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리츠 활성화 방안은 국민의 소득 증대 및 리츠 시장의 확장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 단계에서 리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PFV에 대한 규제는 좀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양질의 상장 리츠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현재 공모 리츠는 24개, 약 8조 규모입니다. 이러한 리츠 정책의 개선을 통해서 원래 취지대로 전 국민이 리츠로 소액을 투자해서 건물주가 돼서 안전하게 부동산의 임대 소득을 향유하고 국민 소득이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